오늘 수업은 존재의지 인식의 공간세계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다. 제1 사유공간, 첫 번째 제1 사유공간의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 존재의지 공간세계는 도표상으로 보면 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이 공간 영역이 되겠지. 이 공간 영역을 약한 사유, 강한 사유로 나누어서 구분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8개의 작은 사유 공간으로 구성된다. 소단위 사유 공간. 그래서 지금까지 7가지 작은 사유 공간, 소사유 공간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강한 존재 사유 영역, 강한 의지 사유, 강한 인식 사유를 나타내는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공부하고 통합해 보도록 하자. 지금 통합사유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존재를 생각해보고 29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36가지, 간단하게 나누면 3가지, 선형 존재, 평면 존재, 그리고 공간 존재가 되겠고, 좀 중간으로 나누면 9개의 선형 세계, 12개의 평면 세계, 그 다음에 8개의 공간 세계로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선형 세계는 18가지, 그리고 평면 세계는 48가지, 그리고 공간 세계는 64가지 자신의 존재가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그 존재들을 다 종합해 보면 자신의 존재는 136가지가 있는 거야.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136가지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 저 사람이 인성이 안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인성이 안 좋은 것은 136가지 존재 중에서 그 한 가지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 거야. 그 사람이 다른 영역, 자신의 다른 존재 영역에서는 아주 풍품이 훌륭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부족해서 좀 성품이 부족한 상태, 인성이 안 좋은 상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이 별로다, 인성이 별로다, 성품이 별로 좋지 않다, 품성이 좋지 않다는 그것을 그 사람 전체 존재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136가지 존재 중에서 몇 가지가 성품이 안 좋고 몇 가지가 인성이 좋고,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가 한 가지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136가지,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29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야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 실망스럽고 우울감이 있고 절망스럽고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 세계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세계는 29개의 세계 또는 136가지 세계의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세상을 넓게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존재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둘둘둘 공간 좌표지. 여기 둘둘둘 공간 좌표가 여기가 되겠다. 지금 시타르타 장사, 존재2, 의지2, 인식2, 강한 존재, 의지, 인식을 나타내는 우리의 철학 사상. 둘둘둘 공간 좌표 속 사유는 인간이 기존 철학 체계에서 확립한 최고의 정신작용이다.
기원전 5세기 시타르타는 존재가 우주 속, 시타르타에서 석가모니부터 얘기하자. 시타르타는 존재가 우주 속 흩어져 있는 요소들의 우연적 그리고 때로는 의지적 집합체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이는 무와 사상으로 진리의 길을 안내한다. 불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아를 실현하지 못하면 불교의 깨달음 세계로 접근할 수 없다. 진리는 자유정신을 가진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비슷한 시기 장자는 주장. 지금 자유정신은 2000년 후에 니체라든지 다른 그 실존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주장되고 있지만 사실은 벌써 2500년 전에 장자가 주장한 내용이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 2000년 이상이 필요했다. 이 시타르타나 장자의 특징은 존재에 대한 강한 인식, 그리고 의지에 대한 강한 인식을 통해서 존재의지 인식의 강한 작용을 통해서 철학을 완성한 대표적인 철학자들이다. 자, 비슷하게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서양에서는 2000년 후에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오녀, 의상, 진일과 같은 한국의 승려 철학자들은 존재, 의지, 그리고 인식을 통한 진리 발견, 평등, 일체, 자유, 그리고 그를 위한 삶의 완성에 대해서 그들의 철학을 세계 정신사에 위치시켰다. 우리 한국의 철학은 사실 약간 보잘것없는데 이 불교 철학만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불교 철학을 가지고 있고 사실 불교 철학은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어떤 모든 철학을 다 포함하는 정말 최고의 철학 체계를 가진 그런 사상이 되겠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철학자의 부재가 좀 아쉽긴 하지만 불교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철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19세기 또 다른 커다란 위대한 외침, 자유의지가 운명을 지배하는 존재의 근원적 힘이다. 이미 2500년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지만 니체가 그런 주장을 했고 이는 자본주의와 종교에 의한 인간 무력화와 허무 속에서 20세기를 맞고 있는 인류에게 소중한 일갈이었다. 또한 그러나 그의 위대한 정신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 사람들 사이를 떠들고 있다. 그렇지? 2000년이 지나도 2500년이 지나도 그리고 100년 전에 다시 니체가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들이 그를 이해하기 위해 100년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 니체의 주장에서. 자, 그리고 사르트르는 존재, 실존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되겠다. 사르트르는 존재, 가 본질의 앞섬을 인식하였고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미셸 푸코는 권력에 의해 잃어버린 개인 존재의 자유회복을 주장했다. 권력에 의해 잃어버린 개인 존재의 자유회복.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철학자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자, 시데르타 석가모니는 석가는 석가 쪽의 스승이란 뜻이다. 현인. 강한 존재, 강한 의지, 강한 인식을 주장한 철학적 스승이 되겠지. 자, 존재 나는 우주 속 흩어져 있는 오온, 색, 수상, 행식이라고 한다. 이 오온은 5개에 쌓여 있는 것, 색, 눈에 보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인식하는 것의 집합체가 나라는 것이고, 오원의 일시적이고 자유로운 집합체일 뿐이다. 그래서 무화가 되는 거야. 우주 속에 있는 것들 어떤 순간적인 집합체가 나고 나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부터 2500년 전 철학이 되겠다. 장자는 진리는 자유정신을 가진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자유정신을 주장했는데 그 이후에 2000년 정도 후에 니체가 다시 자유정신을 주장하게 되지. 본연은 만물의 평등함을 확실히 알고 행하면 중간과 유식을 모두 관통한다. 평등을 주장한 철학자. 세상은 자유와 평온, 자유는 해탈이고 평온은 열반이지. 그러니까 자유와 평온은 한 개체의 마음이 전체를 융합, 서로 하나를 만들어갈 때 완성된다고 얘기했고, 자, 진울 스님은 한순간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도 그곳에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도노 점수. 이는 도노, 갑작스러운 깨달음만 가지고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고 점진적인 수련이 필요하다는 조계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한순간에 진리를 발견할 수는 있어도 진리의 그곳에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니체는 자유지가 운명을 지배하는 존재의 근원적 힘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사르트르는 자유의지적 존재는 대타 존재, 대자 존재, 즉자 존재가 있는데 자유의지적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장한 실천 철학자가 되겠다. 여기서 대타 존재는 어떤 다른 사람이 의해서 탄생하는 자기 자신이 되겠고, 예를 들면 선생님 앞에 있는 여러분은 선생님 앞에서 학생이 되는 거지. 부모님들 앞에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아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탄생되는 존재를 대타 존재라고 하고, 대타 존재라고 하고, 대자 존재는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 내가 배고플 때의 나 자신, 배고플 때 느끼지 못했던 나 자신이 배고플 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 즉 대자 존재가 되니까. 또 목마를 때 느끼는 자기 자신도 대자 존재고, 누군가 사랑을 느낄 때 느껴지는 존재도 대자 존재가 되겠지. 즉자 존재는 대타 존재, 대자 존재를 운전하는 어떤 그 마차 몰입꾼이 되겠지. 마차 몰입꾼을 즉자라고 한다. 변하지 않는 거야. 대타 존재가 계속 바뀌고 대자 존재가 계속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나 자신의 본질적 존재, 그것을 즉자 존재라고 한다. 자, 이거는 나중에 사르트를 공부할 때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푸코는 현대 철학은 권력이 훈육시켜온 지배 구조를 밝힘으로써 지금 권력에 의해서 훈육된 우리의 지배 구조를 밝힘으로써 개인의 권력을 찾도록 하는 것을 새로운 가치로 추가해야 한다. 지금 현대 사회는
지금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는 거야. 자, 이렇게 푸코 사르트르부터 시타르타, 니체, 진을, 원효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둘둘둘 사유공간을 구성하는 우리의 철학, 우리의 철학자들의 사상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1 사유공간으로 8개의 사유공간을 작진 않지만 8개로 구분된 8개의 사유공간을 공부했는데 한 번 더 써머리 한번 해보자. 제1 사유공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 일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세계가 제1 사유공간밖에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우리 세계가 이 제1 사유공간이 우리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우리 세상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8개의 공간이 있고 토탈 64개의 구분된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는 그중에 하나의 64개의 공간 중 어떤 하나의 공간에 잠깐 머물면서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자, 다시. 네, 1 사유 공간만을 자유 세계가 제1 사유 공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 일반은 구석에서 좀 불안하다. 우리가 세계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생각의 구조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제1 사유 공간 속에 살면서 그게 8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살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안이겠지. 물론 지금까지 역사 속 어떤 철학도 이것을 잘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9개의 선형세계, 12개의 평면세계, 8개의 공간세계와 그 세계 속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사유와 고찰은 우리의 불안을 조금씩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알게 되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9개의 선형세계, 12개의 평면세계, 8개의 공간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도 선생님 말했지만 8개의 선형세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8개, 12개의 평면세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48개의 평면세계, 그리고 8개의 공간세계는 구체적으로 분할하면 64개의 공간세계로 나뉘게 된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설명이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2부에서 한참 뒤에 강의가 되겠지만 우리 삶과 연관해서 이 통합사유 철학의 각 공간을 우리 삶의 실제 상황과 연관시켜서 다시 강의할 기회가 있을 거다. 우리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우리의 대립 구조, 갈등 상황, 심리학적 구조, 절망, 기쁨, 슬픔, 우울, 이런 모든 인간의 모습들을 이 통합사유 철학의 136가지 세계 속에서 위치시키면서 우리 세계를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자.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제1사유 공간을 통해 구체화하며 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있으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거지. 이 공간이 자신을 표출하는 사유 공간으로 비추어지도록 의지한다. 그리고 이 사유 공간을 자신을 유일하게 구성하는 세계로 고정시키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제1 사유 공간을 통해 표출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더 커다란 사회공간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유하지 못했던 인간 일반, 우리들의 또 다른 삶의 사회공간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자신, 사회세계를 통합하고 그와 함께 인간 일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근원, 그리고 혼돈과 슬픔의 시대에 추구해야 하는 진리와 그를 향한 행동 방향이 조금은 밝혀질 것이다. 지금 우리 세상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 행복한 사람도 있어.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기쁜 사람보다 기쁜 사람이 더 많고 즐거운 사람보다 화가 난 사람들이 더 많고 정돈된 세상보다는 혼돈된 세상으로 많이 비추어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유익한, 실질적인 유익한 철학적 교훈을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제1사회공간, 사회포출공간의 마지막 공간인 둘둘둘 사회공간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이 둘둘둘 사회공간은 시타르타, 장자, 원효, 의상, 비늘, 니체, 사르트르, 푸코 등의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고 물론 이 둘둘둘 사이 공간에 해당하는 철학자들은 뭐 무수히 많겠지. 선생님이 공부하고 선생님이 분류한 철학자가 이 정도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여러 문학작품 선생님은 뭐 철학자 위주로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사실 철학자 중심이 아니지.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의 작가 또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유명한 소설들이 어느 공간에 해당하는지는 독자들, 여러분들이 그 소설 또는 그 시에 또는 그 수필의 위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거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 철학자들의 기본적 사상들과 함께 1사의 공간의 8번째 공간을 공부했고 그 공간은 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사회 공간이 되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2 사회 공간,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 이 공간이 되겠지. 저기 제1 사회 공간이 되겠고 제2 사회 공간은 어떤 사회 공간이고 또 어떤 우리 철학과 사상과 가치들이 제2 사회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존재, 의지, 인식의 공간 세계, 8번째 공간 세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 2번째 인식 공간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